안녕하세요. 중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도연입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수면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조의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도 잠자는 것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선생님은 수면 전문가이시니까 굉장히 잘 주무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요? 당장 어제 저녁에도 제대로 잘 못 잔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잘 자려고 노력하고 너무 잘 자면 좋겠지만 저도 저의 수면을 찬찬히 분석해 보면 이론대로 질적으로 좋은 수면을 취하는 날은 1년에 반도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정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못 자는 날도 있고요. 어떤 때는 고민이 많아서 못 자기도 하고, 어떤 때로는 저도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어서 몸이 아파서 못 자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 보면 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불면증이라고 하면서 수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을 요즘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불면증이 뭔가요?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이제 주관적으로 내가 잠을 잘 못 잔다 하면 나 불면증이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좀 틀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면증이라는 거는 내가 충분한 시간과 여건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상태를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평소에 잘 자고 있는데 어제 그제 하루 이틀 좀 고민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지 평소보다 좀 못 잤다, 또 평소보다 자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해서 나 불면증이야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섣부르고 오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불면증이라고 진단하고 나 수면제 이제 먹어야 돼 라고 해서 약을 먹는다고 하면 굉장히 그릇된 처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잘못 먹게 되면은 오히려 더 병을 키운다거나 불필요한 약을 먹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면증으로 진단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수면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불면증은 사실은 딱 한 가지 원인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음이 좀 불편하다거나 아니면 되게 오랜 고민이 있다거나 또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일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못 주무시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아마 이도현 선생님도 집안에 큰일이 있다거나 회사에서 고민이 있다거나 그러면 잠 안 오시는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또 괴로워서 못 주무시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수면장애, 특히 불면증의 경우에는 행동적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또는 신체적 요인, 또 정신과적 질환, 다양한 원인들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는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잠자는 것만 문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잠자는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다른 문제들이 원인이 있지는 않았나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개인이 사실 알아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또 문진, 면담을 통해서 알아내고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날 잠을 잘 못 잤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잠을 자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저는 꼭 그 다음날 일도 안 되는 것 같고 집중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낮잠을 좀 몇 시간이라도 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이 질문 되게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실제로 왠지 전날 못 자면 그 다음날 보충을 해야지 내가 원래대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많이 드시잖아요. 그리고 그거 채우기 전까지는 내가 뭔가를 못하는 게 되게 당연하다고 느껴지실 텐데요. 사실 생각보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생활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생각보다 우리 몸은 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24시간, 우리 하루를 잠을 자는 시간부터를 0으로 계산을 하시는데요.
원래 제대로 계산을 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눈을 뜨는 시간부터 0으로 계산을 해서 하루를 보내시는 게 더욱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날 잠을 못 잤다고 할지라도 눈을 뜨는 시간부터 0으로 계산해서 다시 하루를 원래대로 지내신다면 사실 전날에 어떻게 잤는가에 상관없이 하루 이틀 정도의 불충분한 수면은 금방 회복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내가 전날 못 잤으니까 낮잠을 자고 보충해야지 라고 해서 낮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누워있는 시간을 더 늘린다고 한다면 그날 저녁 수면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오히려 만성적으로 불면을 초래하는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빌린 돈은 꼭 갚아야 하지만 잠은 전날 못 잤더라도 빚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낮잠으로 이걸 보충해야지 하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겠네요. 그러면 혹시 오랜 기간 불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어디서 도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되게 막막하실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아니었다면 저도 되게 잠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되게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변에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이렇게 직관적으로 어디가 불편할 때 딱 갈 수 있는 과들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잠과, 수면과 이런 병원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잠이 불편하면 도대체 어디를 가서 무슨 도움을 받아야지? 막막하시죠? 그래서 되게 환자분들이 모르시다 보니까 잠이 불편하면 그냥 대충 내가 원래 다니던 병원에 가서 그냥 다른 약 처방받는 김에 수면제 좀 주세요. 하다 보니 졸피뎀 같은 거를 받아서 드신다거나 아니면 신경안정제를 그냥 일시적으로 받아서 드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마저도 어려우시다 보니 주변에 수면장애가 있으신 가족이나 친구분들이 야 이거 효과 좋대 한번 먹어봐 하면은 마치 무슨 떡 나눠주시듯이 나눠주시면서 드시더라고요. 참 우리나라가 인심이 좋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효과를 한번 보시게 되면 나 이거 좋더라 하면서 그게 약 이름만 기가 막히게 외워가지고 오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 부적절한 치료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 이 약이 꼭 그분에게 필요한 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순간의 그 치료 효과 때문에 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몇십 년까지 드시는 경우들도 제가 진료실에서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적절한 치료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저희 환자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약물의 오용, 남용, 그걸 초래하는 결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떤 상태인지 제대로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약을 복용하고 또는 약물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인지행동 치료 같은 수면장애는 꼭 약이 필요하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를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근처 지역사회에도 많은 정신건강의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방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편하게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셔서 일단 나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치료나 아니면 진단에 대해서 상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로 가면 되는군요. 그런데 선생님,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면 약을 반드시 먹을 것 같고 그리고 한번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수면제를 먹으면 치매가 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선생님 속 시원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질문 참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 들을 때마다 가장 슬픈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많고 사실은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가장 진료를 안 오시게 되는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수면장애의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치료의 제1원칙은 약물 치료가 아닙니다. 수면장애의 경우에는 치료의 제1원칙은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수면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못된 생각이죠. 오해를 교정하고 그 오해에 따른 행동들을 발견해서 교정해 줌으로써 수면과 관련된 패턴들을 교정해 주는 것이 1차 치료입니다. 만약 이걸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된
수면 장애가 지속된다거나 불편함이 지속될 때 그때 단기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전문가에게 진료를 받지 않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 이제 우리 떡 나눠 먹듯이 약을 나눠 먹는다거나 아니면 그냥 이게 좋대, 이게 약이 좋대, 뭐 아니면 내지는 뭐 항히스타민제나 뭐 타트체리 아니면 수면 유도제 이런 것들을 그냥 본인이 진단하고 처방해서 드시면서 지내시다 보니 괜히 상상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만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막상 좋아지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 정신과에는 더더 오기가 싫어지고 본인은 괴로워지는 결과가 초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해들은 사실은 정말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정신과에 온다고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다 아무리 환자가 달라고 해도 약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환자분들이 저 수면제 좀 주세요 하고 오는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환자분께 왜 필요하지 않은지, 왜 당신은 오히려 약보다는 다른 치료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리고 다른 치료를 먼저 권고할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마냥 그냥 나 약 먹고 중독되면 어떡하지? 나 의존하면 어떡하지? 나 평생 환자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은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한 번만 먼저 방문을 해보시기를 먼저 추천드립니다. 너무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저도 좀 안심이 되네요. 약물 치료가 꼭 필수 치료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저도 안심하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정신건강의학과에 먼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혹시 선생님 평소에 꿀잠을 잘 수 있는 꿀팁 이런 거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마 뭐 전 국민이 다 잘 잘 수 있다고 하면 누가 그걸 마다하겠어요. 저도 많은 시청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잘 주무셔서 제 외래에 오는 분들이 점점 더 줄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잘 자고 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꿀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평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생활 습관들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늘 한결같이 유지하는 게 방법이라면 방법인데요. 되게 이게 어쩌면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고 너무 간단해서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원리는 우리가 보통 월화수목금토일 평일과 주일이 있을 때 평일은 규칙적으로 보통 생활하시잖아요. 자고 일어나는 시간이 일정한데 주말이 되면 왠지 늦잠도 자고 싶고 늦게까지 놀고 싶고 늦게까지 영화도 보고 TV도 보고 하면서 잠의 시간들이 굉장히 불규칙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이틀, 하루 이틀 동안 뒤틀어진 시간 리듬이 평일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 영향을 준 리듬이 한번 꼬이면 다시 잡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설사 주말이 되더라도 월화수목금처럼 지내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럼 평소에도 늘 한결같은 수면을 좀 유지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낮잠도 많이 주무시게 되는데 낮잠을 아주 불가피하게 자야 된다고 하면 특히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점심 먹고 잠깐 눈을 붙이면 오후 일과가 훨씬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20분 이상 주무시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만약 20분을 넘어가게 되면 이건 밤 수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특히나 우리 봄 되면은 춘곤증, 식곤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도 한 20분 정도 알람 맞춰놓고 주무시면 잠시 일어날 때는 되게 힘들게 느껴지시지만 사실은 눈 뜨고 나서 막상 업무에 복귀하시면 다시 금방 깨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일상의 규칙들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게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고질병인 월요병의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럼 저도 앞으로 주말에 늦잠 자지 않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 월요병이 고쳐질 수 있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우라 선생님과 함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수면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현대인들이 수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마지막으로 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사회에서 이제 인공적인 빛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사실 수면 장애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질환인 것 같아요. 특히나 현대인들의 한 3분의 1에서 반수 정도는 평생 동안 한 번은 수면 장애를 겪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일상에 하루 이틀쯤 잠을 못 잔다고 하여 실제적으로 내 일상에 큰 일이 일어나지도 않거니와 그게 만성적인 질환으로 가는 경우도 없습니다. 근데 다만 가끔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면 굉장히 피곤하고 좀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의미를 두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경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나의 일상을 원래대로 계속 진행하고 지켜나가시다 보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튼튼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항상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신다면 평생 동안 맑은 정신건강과 몸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수면장애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꿀잠 주무세요.